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참치 형과 함께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4,000포인트를 찍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이제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럼 과연 2025년에는 이제 횡보세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2026년도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것이고, 향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이슈를 좀 주목을 해갖고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요즘에 이제 영상을 자주는 못 찍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 볼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정말 이제 뭐 종목 말고도 뭐 셀트리온, 뭐 삼성 SDI, 뭐 포스코홀딩스 종목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떤 이제 섹터나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컨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잘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뜨면 항상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셀트리온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한 5월달이네요. 5월달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저가가 14만 4천원, 14만 4천원까지 저가를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대반등이 나왔어요. 대반등이 나왔고 여기 지금 18만 8,800원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저항받았던 그런 구간들하고 맞물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요런 이제 삼각 수렴을 좀 그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단기적인 삼각 수렴을 그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리테스트를 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리테스트를 줬고 다시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엄청난 추세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 파동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 수급이랑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이 왜 주가가 부진한지 왜 안 오르는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주제를 삼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로 2조 원 이상의 주가 부양 자금을 투입을 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달성을 해주면서 성장주로서의 면목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진펜트라에 대한 부진, 뭐 그런 이제 좀 주가 하방 요소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추정치도 마찬가지. 추정치는 회사나 증권사들이 좀 과도하게 추정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괴리가 있었다는 괴리. 다이버전스가 좀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펀드멘탈이나 실적 수급은 아직까지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프라이스가 반영하지 않는 현상들이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퀘션 마크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는 날아가야 정상인데
아까 전에 차트를 보셨다시피 지금 18만 원, 15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이제 봤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리고 홀딩스까지도 지금 지분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 자사주 매입이 무려 한 8,437억 원 그렇게 이루어졌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거의 한 9천억 정도. 그러면서 거의 어떻게 봤을 때 한 2조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랑 이제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형태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 정도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역대급 분기 실적, 사실 기초 차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서 사상 최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합병 이후에 실적에 대한 시너지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개선되는 구간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미국, 유럽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SC 제형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향후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건데, 어떻게 봐서 셀트리온은 지금 기초 체력이 가장 좋아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뭐예요? 여전히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떤 호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의문이고, 우리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실적은 좋은데 미래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 과연 이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셀트리온이 강조를 했던 사업들, 이를테면 진펜트라가 대표적이죠. 진펜트라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펜트라가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지금 실적이 약간 더디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얘기, 이런 우려가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했고,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했어요. 외형 성장되고 있고, 이 1조 원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매출 원가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나와주는데, 지금 현재 주가 부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신약 프리미엄의 핵심인 진펜트라가 미국 초기 매출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런 단기적인 실적 밸류에이션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요런 이제 강점들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셀트리온이 진펜트를 얼마나 밀었습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런 이제 양적 성장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진펜트라라는 이런 이제 그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질적 성장이 좀 있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이 질적 성장의 지연이 지금 PER에 있어갖고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갖고 확장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희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주주나 서회장이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12월 5일자로 해갖고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환사채라는 것은 결국에 빚을 내 갖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거잖아요. 빚을 내면서까지, 전환사채를 하면서까지 왜 셀트리온 지분을 매입을 하냐. 자, 이러면서 이제 지배력을 현재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지금 셀트리온 지분이 21%에서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4.77%, 2.81 정도의 지분율이 증가했고, 이번 매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을 좀 확보를 한다.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공매도와 이런 기관들의 자금 비중이 큰 종목에서 이런 대주주들이 지분율을 이제 올리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이들의 이런 경영권의 어떤 방어, 안정화, 그리고 지주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것은 뭘 염두를 해두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를 해둔 그런 이제 포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딜을 보면 사실 주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자를 좀 최소화하고 요걸 5천억 규모의 지분 확대 효과를 얻는다. 요거는 이제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데 자본은 최소로 묶고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콜옵션으로 사채 회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어떻게 봤을 때는 주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베팅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메리츠 증권의 이번에 어떤 딜을 보게 되면 사실 금리랑 이제 만기 조건이 사실 그렇게 좋은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게 뭐 무조건 이제 서회장이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좀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무리한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꿈쩍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 규모에 비해서 소각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이 좀 추가적으로 공시가 좀 떠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산 만큼 다 소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뭐 493만 주 중에 195만 주, 40% 정도만 소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다시 팔 수도 있다. 나머지는 다시 팔 수도 있겠지. 라는 이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또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홀딩스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좀 매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리스크로 이제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최근에 캐펙스 비용이 좀 들었지 않습니까? 릴리 관련해 갖고 캐펙스 비용이 들면서 지금 투자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여기에 따라 갖고 이제 현금 흐름에 있어 갖고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캐펙스는 사실 투자 자금이고 FCF는 현금 흐름인데, 이 FCF가 일정 부분 있어야지 배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FCF 현금 흐름이 캐펙스 투자로 인해 갖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약간 밸류가 희석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진펜트라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도 이제 주가 상방을 좀 제한하는 이런 이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들이 다 좀 상방을 저해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을 것이고, 공매도는 뭐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공매도가 요런 식으로 대주주가 매입을 하고 버티는 현 구조. 그래서 비싸게 공매도 치고 주가 누르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놀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 또 한번 공매도 세력들이 또 설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 회장의 실질적으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셀트리온 홀딩스가 최근 들어갖고 2,5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한 이후에 다시 2,500억까지 요걸 이제 합치게 되면 이제 총 5천억 원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가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확실한 좀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배력 강화가 그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자금 조달이 아니고
지배력 강화에 대한 플랜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CB 발행을 통해서 지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이게 전형적인 이 지배구조 개편 전에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스가 지금 지분을 모아두는 이유는 향후 이제 어떤 좀 구조 개편을 하더라도 오너 입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갖고 뭐 3사 합병은 물론 나스닥 재상장에 대한 요런 이제 시나리오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요 IPO 이슈만 우리가 봐도 주가가 20-30%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CB가 좀 만기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빅픽처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좀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주가에 대한 상승 시점, 이런 것들은 사실 대주주들 그리고 뭐 이런 외국인들 기관들의 투자 자금들이 좀 좌지우지를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주가 상승 시점을 대주주가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홀딩스가 지금 지분율을 지금 21%에서 24%까지 끌어올려서 거의 24.7이니까 25%죠. 단기간에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이제 빅 뉴스들을 발표를 하겠죠. 예를 들어 SC 제형 뭐 글로벌 확대, 뭐 그리고 생산 기지 인수 이후에 이런 사업 확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구조 개편 관련 이런 발표, 뭐 합병 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올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원대를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25에서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뭐 이 여러 이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20만 원대의 안착을 주게 되면 30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자면 홀딩스 입장,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CB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CB는 완벽한 레버리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뭐 셀트리온 홀딩스가 어떻게 엑시트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강한 확신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메리츠랑 계약을 했던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가 3.3%, 그리고 만기 보장 6%라는 좀 다소 높은 조건에도 이거를 빨리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이제 빨리 매집을 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코스피도 4,000포인트에 안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옵니까? 죽어라 안 가는 이런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역시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지금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주 장세에서 역시나 이제 가장 이 코스피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은 결국엔 셀트리온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주가가 여기서 놀았죠. 17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뭐 여러 이런 이제 요인들로 인해 갖고 박스권을 쳤습니다. 사실 2025년 하반기까지 이런 흐름이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26년 요게 약간 좀 잘못됐는데, 2026년부터는 실적 가시성이 뜨게 되면 상승이 본격화되고, 2027년도 구조 개편 이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나와주면서 30만 원대, 35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이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턴 어라운드가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는 턴 어라운드를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매출 증가,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미국 공장 일라이 릴리 공장 가동률에 따른 이런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여기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20만 원에 안착을 하면서 2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적 가시성, 실적이 이제 보이면 셀트리온은 주가로 바로 반영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현명한 게 딱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인 이런 매매를 하고요. 박스권 돌파 시점에서는 우리가 트렌디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박스권을 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17만 원 오면 매수, 그리고 19만 원, 20만 원대 오면 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하고, 그리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지받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 비중 투자가 이제 들어가 주게 되면 이건 무난한 이제 셀트리온 매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차트로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이 하방으로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이런 매수 구간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역시나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파 이후에 약간 리테스트를 주는 그런 구간인데, 어떤 돌파,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다는, 전체적인 이런 트렌드를 돌파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차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사실 우리가 대주주들이 베팅했던 그런 가격들은 향후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베팅했던 이런 가격에 우리도 이제 같이 좀 얹혀갖고 사게 되면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봤을 때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봉이고, 지금 현재 딱 저항 라인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혔고 지금 리테스트를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만약에 뭐 요런 구간까지 내려와 주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봐서 절대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추세를 살짝씩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대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지금 우상향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21선, 주봉상으로 21선 17만 7천 원까지 여기 이하로 떨어뜨리면 더 매수 기회고요. 어쨌든 여기서 17만 원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요거는 절대적인 지금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분봉으로 봐도 지금 240 분봉, 그러니까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상으로 봐도 지금 저점대를 조금씩 이제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고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테스트를 주는 구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도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 17만 7천 원이나 뭐 18만 원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는 여기를 뚫어내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20만 원대를 한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을 잘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수급을 봐도 조금씩은 또 기관들이 매수세로 또 터닝을 하고 있다.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도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조금씩은 이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40조 정도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막 이렇게 잡주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뭐 시가총액 2조짜리를 2조짜리 주가를 올리려면 하루에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2, 3일 정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N자형 파동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랬어요. 그동안에도 이런 N자형 파동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올 때가 되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좀 약간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묵직하게 뭐 가지고 계시는 비중은 뭐 우리가 좀 가져가시고 나중에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20만 원대에 돌파를 한 이후에 리테스트를 주고 여기가 지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셀트리온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도 역삼각 트라이앵글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대4 확률로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월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이런 패턴을 지금 현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그리고 저희 이제 SM경제연구소 지금 여기 제가 부제로 달았던 부분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라고 이제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매일마다 뭐 단기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사실 추천을 드릴 때 사실 어떤 업체도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손절가 안 찍어 드려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없고 이걸 갖다가 확신도 못 하고 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어떻게 합니까? 짧게 잡죠. 짧게 잡고 수익을 조금 더 크게 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손실률을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5% 이상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뭐 LNC 바이오도 잘 갔죠. LNC 바이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 68,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런 부분들 요것만 해도 지금 20%가 넘어요. 요런 식으로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참치형 채널에 이제 들어오셔갖고 여기서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세워놨거든요. 여기서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시황도 엄청 제가 공을 들여갖고 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갖고 시황도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시고 종목들도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